안녕하세요. 영문과의 김보원 교수입니다. 생활영어 오늘은 14번째 시간이죠. 오늘 강의 주제는 English and Korean Language. 이름 그대로 하자면 영어와 한국어가 될 텐데 뭐 이렇게 큰 주제를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고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걸쳐져 있는 특별한 문제를 두 가지 정도 짚어보는 것으로 하면서 생활영어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챕터 A에서는 The Romanization of Korean, 한국어의 영어 표기, 한국어의 정확하게는 로마자 표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Order of Directions, 방향의 순서, 이것은 이제 한국어와 영어에서 차이점이 어떤 것이 특별하게 있는지, 특히 이제 번역 관련해 가지고 쟁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The Romanization of Korean, 국어의 로마자 표기. 우리 정부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기 보는 교통 표지판처럼 이제는 그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도 이렇게 교통 표기판이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다 동시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주요한 도로 표지판에서는.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정부에서 정한 원칙이 있고, 그것을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체로 19세기에 진행되어서 개정을 거듭하고 한 끝에 21세기가 시작되고 2001년쯤에 다시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착된 표기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기본 방식을 보도록 하죠. Basic Principles of Romanization. 여기서는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이 될 텐데, 여기서 Romanization이란 말을 먼저 보아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생활영어라는 과목 소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영어 표기, 한국의 영어 표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서양어에는 영어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고 독일 말도 있고,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이 로마 알파벳이라는 점에서의 로마나이제이션입니다. 즉 로마 알파벳이 서양어의 기본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영어 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다만 영어가 가장 보편적인 서양어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에 맞는 방식으로 로마자 표기하는 것 기본 룰이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의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Romanization is based on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표준 한국어 발음에 기초하고 있다. 표준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를 한다. 특히 이 발음이란 말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자 표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말을 써두면은 그것이 읽을 때 소리가 바뀌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발음에 초점을 맞춰서 로마자를 표기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symbols other than Roman letters are avoid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로마자가 로만 레터즈예요. 로마자 말고 other than except를 제외한 기호는 are avoided, 피해진다 말은 로마자 이외의 기호는 가급적, 여기는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피한다, 즉 표기를 하지 않는다. 서양어에 보면 그 독일어 같으면 뭐 우물라우트니, 프랑스 말에도 우리가 영어에 쓰는 표기 말고 다른 식의 다른 뭐 이런 식의 표기를 하거나 이렇게 표기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악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해당 언어를 쓸 때는 특별하게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원칙 다음에 그다음에 Summary of the Romanization System, 이 로마자 표기의 개요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한국어 이제 표기가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vowels, 모음이죠. vowels are transcribed as follows. 모음은 다음과 같이 쓴다. are transcribed, 표기가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모음도 이제 장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이런 구분을 하는데, simple vowels, 단모음이에요. 여기 표기 보면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아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 오, 우, 이, 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철자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가 어로 되어 있고 이 가령 이런 것들은 GEO 같으면은 이 방식에 의해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를 표기한 것이 GEO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geography, geology 등의 표현에서 이건 영어에서는 geo 이렇게 읽죠. 어떤 경우는 에로 그냥 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건 영어이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고 앞서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영어 표기가 아니고 로마자 표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읽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에서는 이렇게 geo로 읽어주지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읽을지, 스페니시에서는 어떻게 읽을지 등등이 어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자체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테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옮긴 것이다. 즉 한국어 도로 표지판에서 GEO를 보면 이건 어로 걸어 읽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의 방침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엔 어를 EO로 이렇게 이제 2001년 이후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면 옛날에는 가령 어로 읽기도 한다 뭐 이런 옛날식 20세기에는 그런 표기 원칙도 있곤 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억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는 EO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는 EU로 표기를 하고 N은 AE로 표기를 하고 의에는 OE로 표기를 한다. 이 전부 단모음들이에요. 단모음. 짧은 한번 입을 벌려 모음을 내며 소리를 하면은 하나의 소리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단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중모음 좀 어려운 말이죠. 딥송이라고 해요. 전문용어 딥송, 이중모음. 이중의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의 개념은 그래요. 한번 입을 열었을 때 길게 발음을 해보면 처음과 끝이 소리가 달라지는 즉 처음과 끝이 소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입의 구조 모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이게 대표적인 거죠. 한국어로는 뭐 이건 복모음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야라고 하면 야를 좀 길게 읽어보면 끝에 가서 야라고 하면 아로 끝이 나겠죠. 이런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어렵진 않아요. 야가 야, YA라고 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령 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와도 마찬가지고 금방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마치 야, 요, 예, 와 이런 것들이 이중모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뭐 유도 마찬가지고 쉬운 발음들이겠죠. Y만 앞에 붙이면 이중모음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 같은 것도 우리가 앞에 정한 원칙에 따르면 어렵지 않는 건 알 수 있죠. 이어를 우리가 어라고 했으니까 YEO는 여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한국어의 영이란 말은 그러니까 YEO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YEONG 이렇게 이라고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단모음에서의 원칙이 L을 A로 했으니까 얘는 YAE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는 여기 보듯이 WAE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워는 WO로 표기를 합니다. 이 발음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WEO를 워를 WEO로 표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이라면 WEON.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좀 더 짧게 해서 WO로 어를 표기를 한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왜는 WE 이건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이거 마지막 의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UI로 써서 가령 앞에서 사운드가 EU로 쓴다고 하는 것 보았을 겁니다. 앞에 단모음에서 여기 있었죠. 의를 EU로 한다. 그래서 가령 의에다 이가 붙은 이 표기는 가령 EUI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의는 UI로 표기를 한다. 그렇죠? 가령 여의도 할 때의 의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UI로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단서가 들어져 있는데 의는 is transcribed as UI 그러니까 여기 바로 있는 그 얘기예요.
의는 이로 쓴다. even when 심지어 이럴 때도 pronounced 이렇게 발음이 될 때도 즉 이로 발음이 될 때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가 보통 우리가 사실 의 발음은 어려운 한국어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 발음 복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했으니까 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로 시작했는데 끝에 날 때는 이로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발음 자체가 그냥 이로만 발음이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즉 한국어에서 허용을 한다는 거죠. 어려운 발음인 셈이에요. 가령 광희문 같은데 희는 이 희는 그냥 이로 난다는 거죠. 이렇게 희로 광희문. 그래서 이런 경우 발음은 이가 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모든 표기를 발음에 따라서 한다라는 대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의는 발음이 이렇게 이로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기하지 말고 그냥 즉 I로 표기하지 말고 UI로 표기를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는 UI로 표기하고 심지어 발음이 이로 될 때도 UI로 하라. 두 번째, long vowels are not reflected in romanization. 두 번째 표기에서 long vowels 긴 소리, 그렇죠? 그저 긴 모음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단모음으로 다 표기를 한다라는 대원칙이 또 여기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consonant, 자음들이에요. 자음들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자음은 다음과 같이 쓴다. plosives, 자음도 종류가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지죠. plosives, 파열음, 이 단어들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stops, plosives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느 계열이 이제 파열음에 속합니다. 입이 그 특정 부위에서 다쳤다가 열리면서 파열되면서 난 소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준 발음을 무하고 이걸 경음, 된 소리, 격음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옛날에는 G를 가령 우리가 킴이라고 하는 것을 KIM으로 하느냐 GIM으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다 있고 하는 건 알 겁니다. 표준 발음은 GIM이 맞아요. GIM이 맞는데 다만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 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한다. 본인이 원할 때 그렇게 써주기도 하고 예전부터 써왔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고 예외들이 있어요. 그래서 G는 글을 쓰거나 크를 쓰거나 대체로 뒤에는 또 다른 원칙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되는데 크가 K 되는 건 이건 너무나 쉬운 거고 트가 T 이게 쉬운 일이고 F가 P 되는 것도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F 사운드에서 관련된 것이 F도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F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F는 F와 흐 중간쯤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F 사운드는 로마자 표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이 경음, 된 소리, 이런 경우에는 자음을 겹쳐서 쓰는데 조심할 것은 끄라고 하더라도 GG로 쓰지 않고 KK로 쓴다는 거예요. 뜨도 마찬가지 느드가 아니고 DD가 아니고 TT 쌍비읍 경우에도 P를 두 개 쓰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역이 GK로 하듯이 디귿도 DT로 비읍도 BP로 나눠서 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찰음,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동시에 지낸다고 하는 건데 애프리키츠, 이 Z 사운드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Z도 보면은 영어에서는 알파벳의 Z, 알파벳 맨 끝에 된 G가 있죠. 이 Z 사운드도 있는데 이 경우도 로마자 표기에서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Z는 J로 표기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둔 거죠. 정확하게 어느 거냐는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G는 쓰지 않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츠가 CH 된 건 충분히 납득이 되죠. 즈도 그럼 J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된 소리는 이 JJ로 표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끄가 KK로 표기가 되었고 그는 G와 K로 나눠지는데 쌍지읒 즈는 JJ로 표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찰음, 시옷 사운드를 그렇게 부르는데 시옷, 쌍시옷, 히읗이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시옷을 두 개 쓰면 쌍시옷을 쓰기도 하고 마치 J에서 마찬가지로 히읗을 표기할 때는 H 어려운 게 아니겠죠. 이걸 마찰음, 프리커티브라고 하고 네이절, 코, 노즈, 비음에 분류로 되는 소리가 느, 무, 응 사운드.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N, M 대체 발음에 오는 응 사운드. 리퀴드 유음이라고 하는데 리을 사운드가 어떤 때는 R, 어떤 때는 L. 다리, 달 할 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이렇게 R과 L로 분류를 하고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추가로 붙어있는 설명이 조심을 요하는데 The sounds 기역, 디귿, and 비읍 are transcribed respectively as 그, 드, and, 무, G, D, B로 표기를 한다. When they appear before a vowel. 기역과 디귿 비읍은 GDB로 표기를 한다. 이건 앞에서 본 겁니다. 언제? When they appear before a vowel. 모음 앞에 올 때.
모음 앞에 올 때. 그래서 가령 여기 있는 이게 대표적인 거죠. GU, 즉 구란 말은 구란 사운드가 우라고 하는 그란 사운드가 모음 앞에 왔죠. 그래서 구할 때 구가 되면 GU로 표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느도 마찬가지, 영동도 DO가 되는 거죠. 그렇죠? DO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배감도 마찬가지. 배라고 할 때는 B 다음에 A라는 모음이 온 거죠. A라고 하는. 그래서 그 는 모음 앞에서는 GDB로 쓴다. 그렇지만 they are transcribed as KT 앞에서 보았듯이 그 듭은 G와 K 두 가지로 쓴다고 했어요. 언제 그럼 K를 쓰느냐? When followed by another consonant, 다른 자음에 의해서 follow 될 때, 즉 뒤에 자음이 따라오면은 그를 K로 표기를 하라 이런 얘기죠. 아니면 form the final sound of a word, 그 소리가 한 단어의 final sound, 이거 우리말로 어말이라고 하는 건데 소리의 끝, 어말 소리를 형성할 때, 즉 우리말로 하는 이른바 받침이죠. 받침으로 쓸 때는 기역을 K로 써라 이런 겁니다. 여기 합덕할 때, 덕이 기역인데 받침으로 써져 있죠. 즉 이게 어말이에요. Form the final sound of a word. 한 말의 끝소리, 어말을 형성할 때는 그 드브를 KTB로 써라 거죠. 그러니까 큰 원칙은 이해가 되죠. 어두에 쓸 때는 GDB를 쓰고 어말에 쓸 때는 기역, 디귿, 비읍을 KTP, 격음으로 표기를 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법, 비읍이지만 받침에 썼으니까 P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hey are romanized as pronunciation in 괄호. 근데 그것들이 로마자로 표기가 되는데 발음으로 표기가 된다. in 괄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세 단어의 경우에요. 월곶이란 말을 보면은 이건 뭐 월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GO 되는데 이 트 사운드를 보세요. 이 여기가 곧이 지읒인데 한국말의 지읒이라고 하는 것은 J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J로 써야 돼요. 앞에서 보았듯이 J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J로 쓰지 않고 왜 T로 쓰냐면 이 발음을 해본 월곶 한국어 표기에서는 이때의 발음은 디귿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월곶 J가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읒이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가 발음은 디귿이다 라고 표기돼요. 그래서 이 발음으로 표기를 되는 것이 이 디귿이 발음으로 표기될 때는 언제냐 하면 이 디귿이 바로 이 T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월곶 이렇게 T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벚꽃 같은 경우에 좋은 설명이 B 다음에 E 오니까 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 이건 지읒이에요. 그렇죠? 지읒인데 언제 지읒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없군요. 뒤에 나온 것. 앞에 있었군. 지읒도 J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뒤에 여기 발음이 그죠? 디귿 사운드로 발음되어 있기 때문에 이 T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꽃 같은 경우는 경음이니까 KK가 될 거고 다음에 이 꽃도 원래 표기는 치읓이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끝난 거죠. 꽃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이것이 디귿으로 돼서 디귿이 T로 표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밭도 마찬가지. 바까지는 마찬가지고 이 밭이 티읕이지만은 우리말 표기 방식에 의하면 이것이 이것의 발음은 디귿이다. 그리고 그 발음이 디귿이 발음으로 갈 때는 T로 표기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가 설명은 리을의 경우군요. 리을은 R로 쓰는데 언제? When followed by a vowel. 모음이 뒤에 올 때. 그래서 리을, 구리죠. 리가 되는 거죠. 모음이 R, 리을 뒤에 왔을 때. 근데 L로 쓴다. 언제? When followed by a consonant 뒤에 자음이 오면 L로 쓴다. 아니 칠곡이 이런 게 대표적이죠. 칠. 같은 리오지만 뒤에 우리가 금방 보아도 구리와 칠곡의 리을에서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7 다음에 기역이 왔으니까 자음이 오니까 이때는 리을로 L자로 쓴다는 거죠. 혹은 when appearing at the end of a word 그리고 소리의 끝 바로 이게 어말이죠. 또한 어말에 갈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치? 임실 어말이죠. 말이 끝에 갈 때 그때는 실에서 SIL 이렇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을 리을이 나올 때는 transcribed as LL L을 두 번 써준다. 울릉 그렇죠? L 울릉은 리을이 두 개 겹쳐 있죠. 울 이유는 대관령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바로 이 관로 발음 소리가 나죠. 리을로 니은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표기를 어떻게 하냐? 앞서 말했던 대원칙을 따라서 대관령은 소리를 나는 대로 써서 대관령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령이니까 울릉과 마찬가지 과 리을을 두 번 써서 령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다음 Special Provisions for Grammarization 로마자 표기의 유의점 몇 가지를 3번에 표기를 해두었는데 Provision 이게 뭐 조항 이런 거예요. 특별 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말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사항들이 막 나오기 마련인데 when Korean sound values change 한국어의 소리 음가죠. sound value 음가가 change 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as in the following cases 다음 경우처럼 그럴 때는 the results of those changes are romanized as follows 그 변화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가 된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에 따른 대원칙 그걸 따라달라는 건데 이 변화 결과를 소리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면 표기도 바꿔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뒤에 이제 쭉 열거가 많이 되어 있어요. The case of assimilation of adjacent consonants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인접한이란 말입니다. adjacent 인접한 자음의 동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자음 동화가 됩니다. 자음 동화, 자음 접변 이런 말도 쓰는데 자음이 인접한 자음들의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백마라고 하는 말은 백마, 즉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백마로 표기가 되고 이게 일종의 동화라고 하는 거죠. 완전하게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불완전 동화가 일어난 셈인데 그래서 이때는 BA 보통 같은 BAE 다음에 100 그러면 K를 써야 되죠. 받침이니까 여기다가 뒤에 M이 온다면 근데 이게 100으로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BAE NG로 써달라 이렇게 K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문노 이것도 마찬가지 신문노인데 여기 봐서 신문노 여기서 로 R을 써야 되겠죠. 뒤에 자 모음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발음 표기는 신문노가 맞다. 그렇다면 이게 R이 아니고 N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종로도 마찬가지 리을이 아니고 니은으로 바뀌니까 N으로 써라. 왕십리도 리을이 아니고 니로 써달라. 왕십에도 십도 십이 왕십리가 아니고 십리죠.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M으로 역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내 또 리을로 바뀌니까 별내로 소리에 따라서 소리를 표기한 걸 볼 수 있어요.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 니은이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SILLA로 바꿨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지는 예문들이 나오는데 The case of the epenthetic, 니은 and real 니은과 리을이 epenthetic한 이게 좀 어려운 음성학 용어인데 한국말로 뭐 덧나기 소리가 덧난다 즉 음은 첨가예요. 아니 옛날 국어 시간 기억을 해봐요. 알약인데 저 이 발음이 표준 한국어 발음은 알약으로 읽어요. 약이 아니고 이게 말하면 리을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알과 약 사이에 리을이 들어가면서 알약이 아니고 알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소리 따라 읽어달라 바뀐 소리로 그래서 리을이 두 개 겹쳐 있으니까 ALL 약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약 이렇게 그 다음에 학여울도 이건 표준 발음은 학여울이 아니고 학여울 학이 항으로 바뀌고 또 니은 사운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난 대로 항여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cases of palatal,ization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구개음화예요. palatal,ization 구개음화 해도지 또 마찬가지 이게 도디가 아니고 도지죠. 구개음화가 되어서 소리 난 대로 바꿔달라. 그래서 즈 사운드니까 J로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같이 가티가 아니고 치니까 즈 사운드로 구개음화 소리 난 대로 마치다 소리 난 대로 써달라. 다음에 네 번째는 cases when 기역, 디귿, 비읍 and 짓 are adjacent to who 또 우리가 뭐 영어로 써나같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기역, 디귿, 지읒, 비읍이 히읗과 인접해 있을 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읽는데 히읗과 기역이 충돌을 해가지고 소리가 바뀌죠. 그래서 좋고라고 하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이럴 때는 바뀐 발음을 따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고 JOKO 노타 NOTA 자표 자표 이렇게 나치 나치 이렇게 소리 난 대로 소리가 바뀐 것을 따라 달라라고 하는 대원칙을 고스란히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소리가 다른 다만적인 예외가 있어요. However, aspirated sounds are not reflected in case of nouns, where heard follows 그, the, and the, as in the examples below. 다음처럼. 가령 묵호 같으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MUKO로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하면 그 한국어로 된 표기에는 이게 체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 이게 다 고유명사들이죠. 이게 명사들의 경우에는 체언의 경우에는 이 앞서 보았던 크로 사운드가 바뀌는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서는 묵호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코로 바뀌는 것을 즉 아마 원래의 소리를 원래 문자를 잘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집, 현, 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그냥 소리 난 대로 하면 집현 이렇게 될 테니까 이 G, J, I, P, Y 뭐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체언 명사에서는 그 원래대로 써달라라는 거죠.
또 하나의 그 붙임사항은 tense 사운드, 글로털라이저. 이거는 그 글로털 그 성문음, 우리처럼 이 경음이에요. tense, 긴장된 소리라는 경음, 이런 거. not reflected in cases. 이런 경우는 앞서 보듯이 경음으로 바뀌면 마찬가지 그러면 당연히 KK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경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Where? 어떤 경우냐면 morphemes are compounded as in the examples below. 다음 예처럼 morpheme, 좀 어려운 음성학 용어인데 morpheme, 이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morpheme. 말하자면 이거 여러분들 음성학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의 그 표기를 형태소, 뭐 하나의 소리가 될 때도 있고 영어와 한국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압구정이라는 세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그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압구정에서는 사실 이 구에서 꾸로 발음이 되는 거죠. 압구정.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한국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그렇지만은 이렇게 형태소, 압과 구가 합쳐져서 형태소가 compounded, 결합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경음화된 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압구정이라고 하더라도 KK로 쓰지 말고 그냥 압구 그대로 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 드가 똥이 될 거면 낙동이 되는데 이 경우도 TT로 쓰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죽변의 비도 마찬가지, 낙성대도 마찬가지, 합정도 마찬가지, 팔당도 마찬가지, 샛별, 울산 다 그런 경우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두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소리가 한국에서 변화가 잠동하니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건 따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경우처럼 이렇게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 또 따르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그 소리의 변화에 따른 표기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whe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pronunciation, a hyphen may be used.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발음에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이픈, 우리말은 붙임표가 may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이 대표적이에요. 중앙. 그러니까 저것을 그대로 둔다면 JUNG, ANG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중앙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럼 준강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준강. 그런데 그런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이픈, 붙임표를 넣어주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반구대도 마찬가지. 이건 그러면 BANG 유가 방우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표기. 세운도 마찬가지. 이걸 넣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선이 될 겁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붙임표를 때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표지판에 보면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first letter is capitalized in proper names. 그리고 proper names, 고유명사, 이름에서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쓴다. 고유명사 첫 표기에 첫 대문자로 쓴 건 영어의 큰 원칙하고도 부합합니다. 부산, 세종. 네 번째 또 하나의 그 특별 원칙은 뭐냐면 personal names, 사람 이름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personal names, 사람 이름은 written by family name first. family name, 성이죠. 성을 먼저 쓴다. 이게 영어의 큰 원칙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듯이 민용하, 성을 앞에 쓴 겁니다. 용하, 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followed by a space and the given name. 즉 그 성을 먼저 쓰고 스페이스를 두고 여기처럼 그 다음에 기본 네임, 이름을 써라. 용하 이렇게. 그리고 이름에 있어서는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syllables in given names, 이름에 있어의 음절은 are not separated,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이픈으로. 바로 이거죠. 용하의 경우에 이것을 하이픈으로 분리하지 마라. 그냥 YONGH 이게 표준이에요. But 그러나 the use of hyphen, 하이픈의 사용이 between syllables, 음절 사이에 is permitted, 허용이 된다. 라는 말은 용하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어에서 용과 하는 뭐 특별히 이름에서는 큰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한자의 경우는 용의 의미와 하의 의미를 우리가 밝히고 생각을 하게 되긴 하지만은 그냥 용하가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빼지 말고 그냥 용하로 불러주고 혹시 원한다면은 혹은 뭐 앞서 본 대로 이름을 부르는데 잘못 부를 여지가 있다 등등 한다면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름에 이렇게 쓰는 것은 서양 사람들 이름에 보면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나리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리를 또 이렇게 대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원칙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다거나 등등 그 많은 경우 아직도 이런 혼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썼을 때 서양 사람들이 송이 패밀리 네임인지 나리가 패밀리 네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혼란이 있는데
약간 한국 정부의 대원칙은 성을 이렇게 써서 앞으로 많은 서양인들이 이제 한국어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성이다, 패밀리 네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자는 그런 원칙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Assimilated sound changes between syllables in given names are not transcribed. 기본 네임 이름에서 음절 사이에 사운드의 동화네, 그렇죠? Assimilation 동화인데, Assimilation 동화된 소리 변화. 이게 복남 같은 게 대표적인 거군요. 이게 복남으로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표준 발음은. 그런데 이 기본 네임 이름에 있어서 이렇게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남 이렇게 이름은 그냥 써도 된다. 그리고 혹시 또 구분해주고 싶은 복남 이런 식으로 써서 외국인들도 전혀 읽는데 혼란이 없게 하자. 홍빈나, 빛나 이렇게 이게 말하면 디귿 사운드가 되겠죠. 표준 발음은 그래서 디귿 사운드의 받침이니까 T가 나갔다는 겁니다. 빛나. 다음에는 Romanization of family name 성의 로마 자평은 will be determined separately 따로 다를 거다. 이건 좀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시 같으면 LE를 쓰고 어떤 분들 같으면 YI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이 원하면 그렇게 쓰는 것을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도시, 군구, 읍면, 리동, and 가 are transcribed as respectively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 and 가 다 로마자 표기 표준 원칙에 따라 맞게 표기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행정구역은 이렇게 써라. 그리고 preceded by 하이픈에 의해서 precede 된단 말 하이픈이 앞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하이픈 이렇게. 충청북도 하이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도, 군, 읍, 리, 동이 행정구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 경우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음 assimilated sound change before and after 하이픈 앞뒤에서 동화된 소리의 변화는 are not reflected in romanization. 당연하겠죠. 이렇게 하이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를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한국어에서는 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면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군요. 그렇죠? 삼죽. 이걸 삼중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이라고 해서 JUNG 이렇게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픈이 있으니까 이건 삼죽면 이렇게 표기하고 이런 경우는 봉천 일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일을 써주고 우리말에도 원래 일이 있으니까 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외국인들로서는 이걸 읽어야 되니까 봉천 일을 가로 원으로 읽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테니까 한국어 발음은 이게 일이다라고 해서 IL, SAM, E는 이 그냥 이대로 I 이렇게 써서 발음을 더 붙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terms for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시군읍. 그 행정구역 중에서도 시군읍은 may be omitted. 떨어질 수가 있다. 청주시에서 가령 한평군에서 이렇게 GUN 이렇게 썼는데 이거 뺄 수도 있다는 거죠. 시도 그렇고 그냥 청주, 순창, 한평. 여기 우리말은 군이지만 그냥 한평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ames for geographic features. 지리적 형체, 이건 문화재군요. cultural properties and man-made structures. 인공 건축물, 인공 축조물 등은 may be written without hyphens. 하이픈 없이 쓸 수가 있다. 이거 뭐냐면 산, 강, 들 뭐 이런 그런 얘기예요. 말하면 시군구처럼 산, 강도 특별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금방 이게 뭐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나온 거 다 그래. 산, 강, 궁, 교, 지, 대, 사, 헌, 묘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geographic feature, 행정구역이 아닌 이런 것들에서는 may be written without 하이픈 없이 쓴다. 마치 느낌은 그 행정구역처럼 하이픈을 넣고 따로 구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남산, 속리산, 금강 다 이런 것들은 이 독도가 그런 점이 특이하죠. 그럼 제주도의 도하고 독도의 도는 다르죠. 제주도의 도는 행정구역의 도예요. 그럴 때는 제주 이렇게 행정구역을 도로 밝혀주라는 거죠. 바로 섬으로서의 제주도는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제주 섬으로서 독도처럼 섬으로서의 도는 제주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이니 무량수전, 산성, 절, 문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그냥 앞말에 붙여서 쓰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roper names such as personal names and those of companies may be continued to be written as they have been previously. 고유명사, 가령 사람 이름 같은 아니면 those of companies, 기업, 회사의 이름 같은 고유명사는 may continue to be written 계속 쓸 수가 있다. as they have been previously 이전에 써왔던 대로
써왔던 대로 계속 그대로 써도 됩니다. 즉 이렇게 새로 바뀐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를 마쳤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order of directions, 방위의 표기입니다. 방위의 표기가 될 텐데, 네, order of directions, 방향의 순서예요. order of directions, 방향의 순서가 될 텐데, 이게 바로 동서남북과 관련된 겁니다. 아주 쉬운 건데, east and west, 그냥 동과 서죠. 그런데 한국의 동서남북 을 영어로도 또 동서남북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듯이 한국 신당이 남과 북, 표준적으로 남이 북보다는 연속해서 나올 때는 앞에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어에서는 정반대예요. 북과 남이 나올 때는 이것이 South and North라고 North and South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 이런 차이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cardinal directions, cardinal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주요한 기본적인 이런 뜻이에요. 사실 숫자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cardinal number라고 하는데, cardinal number 이거는 우리가 숫자 얘기할 때 기수, 서수 그러죠. 기수예요. 1, 2, 3, 4, 5 이것을 cardinal number라고 하고, 서수를 ordinal number라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얘기할 때는 좀 어려운 표기이긴 한데, cardinal direction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4개의 방위 중에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군요. 여기 이 동서남북 이 4개의 방위를 cardinal direction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런 방위들을 ordinal direc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east and west, north and south 이게 동서남북이 될 텐데, 기본 말하면 cardinal direction이 됩니다. 다만 이걸 순서로 쓸 때는 영어에서는 north and south, north or south 이렇게 써요. 가령 동서남북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표기해야 될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순서 그대로 동서, 그런데 남과 북은 거의 예외 없이 항상 북이 먼저 옵니다. east, west, north and south 이렇게 쓰고. 근데 영어에서는 그거 말고도 어떤 건 북과 남이 동서보다 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north 이런 경우처럼 3번처럼 north, south, 북과 남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동과 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말하면 이거는 북, 남, 동서가 되는군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north, east, south and west 이거 말하면 이 방향을 따라 돌아가는 거 알 수 있죠. 북, 동, 남, 서이죠. north, east, south, west 이렇게 되는 셈이죠.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north, south, east, west의 순서, 즉 3번이 영어에서는 가령 동서남북을 다 써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문들을 볼게요. The North and South Pacific region is approximately 10,000 km east to west and 5,000 km north to south and 이렇게, 즉 이건 Pacific region 태평양이죠. 그러니까 North 북태평양과 South 남태평양 지역 이렇게 되겠죠. approximately 대체로 10,000 km 만 킬로가 된다. East to west 그러니까 태평양에 대한 얘기군요. 태평양이 이렇게 있다면 East to west 동에서 서로 한 10,000km, 그 다음에 north to south 북에서 남으로 약 5,000km가 된다. 여기 보듯이 즉 북태평양 남태평양 할 때는 남북이 아니고 북남태평양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럼 동서는 여전히 그 north, east to west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할 때도 north를 먼저 쓴 거죠. 여기도. comprises numerous islands of varying size. 다양한 크게 많은 섬들이 여기에 있고, 이런 섬들이 여기가 되어 있고,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 환경은 broadly typical 대체로 열대 지방이고, extending north and south 여기도 마찬가지 북쪽과 남쪽으로, 그러면 equator 적도의 남북 쪽으로 확대 펼쳐져 있다. 다음에는 이거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온 한 대목인데, 여기는 마침 동서남북이 다 써진 경우예요. One of my greatest fears was the witches. 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witches, 그 마녀들이었다 하면서 쭉 한 내용인데, rule the people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in the north and south and east and west 여기도 동서남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 남, 동, 서 이렇게 쓴 거죠. Fortunately, the witches of north and south 북과 남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순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령 토마스 하디의 소설의 한 대목인데 In a few hours the birds come to it from all points of the compass. 컴파스가 나침반이에요. 얼마 안 돼서 새들이 사방에서 날아드는데 하면서 사방을 east, west, north and south 이 말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우리로 쓰자면 바로 동서남북 써야 될 건데 이것은 동서북남 아까 보았던 한 예를 여기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어에서 우리만큼 동서남북의 어순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말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방식들 보면은 이 동서남북이 굉장히 정확히 말하면 이 동서남북이 남부 이 방위의 네 쪽을 다 가리킨다는 뜻도 있지만 이 말들 동서남북이 가지고 서로의 순서에 아주 명백한 그 위계 질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령 이 네 개가 동과 서가 합쳐질 때는 동서의 순서로 읽으라는 거죠. 서와 동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동과 남이 관련된다면 동남으로 읽어야 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큰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과 북이 관련된다면 역시 북동이 아닌 동북으로 읽어달라고 하는 게 한국의 오래된 표준 원칙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서와 남이 관련돼서 마찬가지 서남으로 읽어주고 북과 일 관련될 때는 서북으로 읽어달라. 이게 동서남북의 대원칙.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요긴한 원칙이에요. 동서를 읽고 남북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이 순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고서저라거나 동문서답이라거나 동분서주 이런 것들 다 동이 서에 앞선 것을 볼 수가 있고 남과 북의 경우도 남전북답이나 남귤북지 남만북적 남이 북에 앞서고 여기도 마찬가지 남정북벌이나 남선북뭐 다 전통적으로 옛말들은 다 동이 서에 앞서고 남이 북에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카디널 디렉션 이 사이에 있는 인터카디널 앞서는 오디널이라는 말도 썼는데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카디널 방위의 사이 인터의 이 방위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 방위들을 가리킬 때 이제 방금 전대로 우리 한국어에서는 동, 서, 남북 이게 그대로 어순이라고 했죠. 근데 가령 여기만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동이고 이게 북인데 즉 이 동서축이 이 남북축에 우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는 이게 동북으로 있는 거죠. 동북. 근데 영어에는 보듯이 여기 NE로 읽어요. North East죠. 북동으로 영어에서 표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것도 남북 방향이 동서에 우선해서 남동 즉 South East로 읽고 여기도 마찬가지 South West, North West 이렇게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rth East로 한국에서는 뭐 전통적으로는 동북, 서북, 동남, 서남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 한국어 사전이나 보면은 또 일상적으로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실제 사용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후자 쪽으로 더 많이 써왔지만은 그래서 조금 약간의 혼동이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사우스 이스트, 가령 저기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이쪽 우리 동남아 지역이라고 하죠. 동남아가 대표적으로 영어로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예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름에서 동남아라고 하죠. 이 남동아라고 하지 않고 전통적인 우리가 써왔던 방식대로 뒤집어서 동남아시아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There is no official census bureau definition of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미국의 southeastern 지방, 즉 남동 지역이죠. 미국의 남동 지역의 정확한 데피니션이 뭔가 관련된 글이에요. 이러이러한 주들이 남동 지역 주를 가리킨다. 이럴 때 영어에서는 절대로 이스트가 사우스 앞에 가는 경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남동 미합중국 남동 지역.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가령 이걸 남동 지역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럼 아까 보듯이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경우 동남아라고 아주 관행적으로 오래 부르고 있죠. 입이 굳어서 어느 누구도 남동아라고 하진 않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 이것을 동남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지 남동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혼란이 있어요. 사우스 이스턴 같은 겁니다. 이건 캐나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노스 웨스트.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미국 영어식 표기 그대로 따라서 북남이 동서에 우선하는 방식은 노스 웨스트라고 읽어줍니다. 북서쪽으로 이런 얘기죠. 북서쪽으로. 루퍼트 랜드 앤 에어리 익스텐딩 사우스 앤 웨스트. 이거는 남서쪽으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반면에 이건 아주 한국의 옛날 그 어순을 보기 위해서 그 세종실록에서 나온 하나의 예문인데 한양도성의 경도 한성부라는 그 챕터에서 한양도성의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성 전체의 둘레가 9,975보이고 북쪽으로는 쭉 나오다가 정동, 정서, 정북 하다가 그 다음에 동과 북 사이에 있는 지역을 동북, 그 다음에 동남, 서남,
서북.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써왔던 거죠. 동서남북에서 동서축이 남북축의 우선 한쪽으로 표기가 되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이 최후의 분대장은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고 예전에 또 만주 쪽에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에 소속해서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작가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보았더니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 전기로 하는 그 만주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서 일본에서 감옥에 수용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해방 공간에서 다시 또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에서 그걸로 인해서 필화가 일어나서 다시 추방되고 다시 연변에 가서 또 살고 했던 그런 많은 한국 현대사의 그 아픔을 간직했던 분입니다. 작가로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 알려졌는데 그 최분대장의 한 구절이에요. 이윽고 우리는 적의 군용도로에 다다랐다. 서남 동북 방하로 뻗은 그 길섭을 따라.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 써왔던 그 방식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현대 한국어보다는 조금 더 말하면 해방 이후 6.25 이후는 남한에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연변 쪽에 주로 북한에 있다 연변 쪽으로 갔던 분인데 옛날식 어법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듯이 방향을 표기할 때 서남쪽 동북 방향으로 보던 그 길섭을 따라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식 표기죠. 지금 한국에서는 남서쪽이라는 말도 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옛날 이 글들은 이제 옛날 말도 있고 요즘 말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그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동북면 병마상 이 옛날식 동북 방향 동북 육진 옛날 역사에는 동북 지금은 이게 중국에 있는 한국 정말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동북 삼성 이런 말 들어봤죠. 동북 고등학교 이런 것들 다 오래된 이름들 내력을 가진 말들은 전부 이렇게 동서가 남북축에 우선을 하고 이거는 최근에 한국어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그렇죠. 동남은행이야, 동남보건대학, 동남권 신공항, 동남방송 다 현대에서 우리말도 새로 만들 때라도 이미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익어 있기 때문에 동서 축이 남북에 우선한 방향으로 맞다 말을 만들고 서남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북도 옛날 말들은 다 북서가 아니고 서북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조금 대조를 해보면은 가령 앞서 얘기한 대로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는 우리가 동남아로 옮기죠. 우리 옛날 방식으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이시아는 서남아라 그러고 동북아 정세 등등 이런 얘기를 할 때 노스이스트 에이시아 당연히 영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북동아시아라 그러지 않고 동북아라고 합니다. 그 항공사도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말하면 한자로 쓰자면 서북 항공이 될 겁니다. 북서 항공이 아니고. 이건 참 재밌는 건데 이 어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오래된 분들 중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한인 무린 협회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애틀, 워싱턴주 그쪽 지역은 미국 전체로 보자면 서쪽과 북쪽, 서북 지역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 사는 분들이 한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하면서 만든 협회 이름이 영어로 쓰면 당연히 Northwest Korean Literary Association, Northwest라고 이렇게 써요. 북서죠. 북서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한국말로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북서가 아니고 당연히 서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넘어가신 분들이라서 옛날식 즉 북서가 아닌 서북에 익숙해했던 어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북미 문인협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서남 남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령 연합뉴스는 최근이군요. 신문 보도 뉴스 보도에 서남방 남서가 아니고 서남방 이게 표준이 되는데 가령 이건 2001년 자료인데 바로 우리가 쓰면서 있는 혼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국어 교과서에 사전에서도 북동과 동북을 같이 사전에 엔트리 항목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강원 충청 경북 북동 지역의 남비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그 글 내용 속에 기사 내용에 지난밤 강원 지역과 경북 동북부 지방에 말하면 글을 쓴 기자도 혼동했던 거죠. 제목엔 북동이라고 해놓고 여긴 동북부.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이 아닌데 북동이든 동북이든 하나로 통일 좀 더 전통적인 방식에 맞자면 동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착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건 또 인터넷 자료에서 본 건데 동남 코스, 서북 코스 이건 재미있게도 아마 이 글을 쓰는 분은 남들로 이 문제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남 코스라고 하다가 이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괄호를 하고 남동이란 말 같이 넣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북도 마찬가지. 서북인가 북서인가 하다가 이렇게 넣어주었던 거죠. 우리말에 약간의 이런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여기 와서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이제 간단치는 않아요, 이 문제가. 가령 우리 지리의 방향을 동서와 남북해서 이건 동북쪽으로 서울의 동북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과 관련된 기상청에서는 바람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말이 혼동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공식 용어로는 전부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서양의 콤파스 그 방향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 노스, 그다음에 사우스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북동이라고 했죠. 서양 방식으로 북동이 되겠고 여기는 북서가 되겠죠. NW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쪽 바람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서풍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건 북동풍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는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이 될 겁니다. 여기 남동풍, 북서풍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기상청에서는 아직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 대로 동남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 유명한 그 제갈공명이 그 적벽대전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바람이죠. 며칠 동안 이제 제갈공명 일기예보를 예측도 하고 물론 제사를 지내서 불어왔다 했지만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때 불러왔다고 하는 바람이 그 동남풍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배를 불태우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것도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동남풍이라고 했고 괄호 속에 남동풍이라고 전통적으로 이건 역시 옛날 글에서 전부 동남, 서남, 서북풍 당연히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듯이 이제 그 바람 어느 쪽인가 헷갈리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한꺼번에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 국세기상청에서는 동남풍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남동풍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미국의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그 외신부 기자들이 옮기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면은 미국의 동북부 지역, 미국의 동북쪽을 북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동북이라고 해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긴 다 연합뉴스에서는 동북부라고 해놨고 뉴스에서는 북동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물론 북동이나 동북과 같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동북과 북동이 있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바람의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상 예보랑 이런 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서양식으로 북남 방향이 동서에 우선하는 남서풍, 남동풍을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방향을 얘기할 때는 우리 방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북동보다는 동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가리키든 미국을 가리키든 미국이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어디일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 거기 가면 동서남북의 우선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할 테니까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북동보다는 동북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강 나는 정리를 할까요? Romanization of Korean. 바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옮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로마자 표기, 즉 영어 표기가 아니고 로마자라고 한 것은 서양과 영어 말고도 많은 언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ssimilation of adjacent consonants, 인접한 자음의 동화, 자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소리가 바뀌고 하는 것, 자음동화 혹은 자음접변이라고 하는 말이었고 이렇게 소리가 바뀔 때는 기본적으로 바뀐 소리를 그대로 따라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의 음화 역시 마찬가지 국의 음화의 경우에도 소리를 따라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였고 국의 명사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죠. 이름의 경우는 어떻고 성의 경우는 어떻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들 볼 수 있었고 큰 중요한 핵심은 우리말의 민영화처럼 그래서 성을 앞에 써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 방식과 한국어 방식을 결합해서 민 해놓고 콤마를 여기 넣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표기들이 있고 하는데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본, 중국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할. 아니 일본, 우리는 다 같은 방식인데 협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이 방식으로 서양인들이 바로 동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다라는 지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카디널 디렉션즈는 주요 기본 방위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 사이 방위를 앞서 여기는 오디널 그랬는데 뭡니까 인터카디널 카디널 사이에 있는 방위 그런 방위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표기를 할 때 대원칙은 우리가 가진 한국의 원칙
순서를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와 영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큰 두 가지 주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어순을 통해서 영어와 우리말 차이 혹은 그 번역 과정에 생기는 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lliteration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